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어제 백현동 2억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갔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들어갔는데 13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자정 무렵에 나왔는데 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배임 혐의, 백현동 배임 혐의에 대해서 오히려 국토부가 배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당당한 듯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13시간 20분 동안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조목조목 짚어졌을지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전에도 이재명이 그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이 자기가 잘 방어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때 검찰이 이재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몇 개 던졌죠. 그 중에 하나가 성남FC에 네이버가 후원하는 대가로 정진상이 무엇을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진상이 네이버 쪽에 요구한 문건 이것을 이재명에게 제시를 해서 이재명이 상당히 당황을 했다. 그래서 정진상이 그런 요구를 네이버에 했다는 말인가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보도가 됐죠. 자, 그래서 어제 있었던 13시간 동안 20분 동안 있었던 이야기는 앞으로 언론 취재에 의해서 또 새로운 사실이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물을 기습적으로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아마 앞으로 보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 그리고 중앙일보 3면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네 번째 검찰 출석 관련인데 중앙일보는 이재명 진술서 내고 또 침묵 검찰은 백현동 특혜에 개입 정황이 있다. 조선일보는 지지자 앞에서 14분 동안 연설한 이재명. 그런데 검찰 들어가서는 묵비권. 앞뒤가 다 다르죠. 마치 정치 집회를 하는 것처럼 연단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마이크도 설치해 놓고 음향장치 다 해놓고 그 전에 1, 2, 3차 1월 그러니까 올 초에 3번 출석을 했죠. 검찰에 3번 출석을 했습니다. 성남FC와 대장동 위례 신도시 때문에 3번 출석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재명이 푸트라인 앞에 가서 그냥 서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어제는 완전히 작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죠. 구속 위기를 감지를 했겠죠.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기 위해서 이 별도의 장소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별도의 장소에 연단을 설치를 해놓고 단상을 설치해놓고 거기 가서 14분 동안 정치적 발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 네 번째 검찰 출석했는데 피의자 신분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2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도로에서 검찰 구탄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여 명 지금 경찰 추산은 100명 겨우 100명 개딸 겨우 100명 왔다. 그리고 주최 한쪽에서는 40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선일보는 200명으로 했습니다. 가서 기자가 직접 본 상황이죠. 200명이든 400명이든 지금 1차 때 2차 때 이때는 한 1000명 정도가 몰려갔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또 그때는 현역 국회의원도 41명 1차 때는 가었는데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 1명도 오지 않았고 이재명은 이번에 이 웹자보라는 것 포스터를 통해서 총 동원령을 사실상 내렸죠. 어제죠. 어제 17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모여라 이런 식의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겨우 한 200명 정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피로감이 지금 사실 이재명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몇 개월 그 전에 문재인 때부터 하면 그냥 2, 3년 동안 이재명 사법리서커 검찰에 불려다니고 재판 나가고
자,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쨌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의 골수 지지층, 맹목적 지지층에서도 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300쪽 분량 질문지를 해서, 그러니까 질문지는 서울중앙지검이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을 했는데, 이재명은 30쪽 분량의 또 진술서를 냈죠. 그래서 질문이 방대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30장 분량의 진술서를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은 그 내용으로 대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앞서 세 차례 검찰 조사 때처럼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근데 이재명은 어제 같이 이재명을 배석했던 변호사는 백현동 사건으로 검찰이 두 번은 부르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어제 끝난 것 같다고 했지만, 자, 백현동 사건은 백현동 사건이고,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있죠. 이화영 재판을 사실상 깽판까지 치면서 파행을 시켜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소환이 좀 미뤄지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도 이러면 이달 안으로 다시 검찰 포트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 달 지금 한 12일 남았죠. 이달 안에 다시 검찰 포트라인에 선다. 쌍방울 불복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어제는 서울중앙지검 같고 수원지검이 쌍방울이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을 소환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재명 쪽과 소환 일정을 또 조율할 예정이다. 이재명 또 가야 됩니다. 어제 그렇게 정치적 발언하고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사는 수사죠. 본인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계속 검찰에 불려다니고 법원 재판에도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관심은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언제가 될 거냐. 이거 계속 관심이죠. 어제 일단 백현동 갔다 왔고 쌍방울 때문에 수원지검에 다녀오면은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는 오명 기사입니다. 검찰 이재명 백현동 플러스 대북송금 병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월 영장 검토. 이재명은 나 8월에 좀 영장 좀 청구해줘. 나 8월에 영장 때려줘. 어제 이재명이 직접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기 중에 영장을 쳐서 우리 당을 이렇게 흔들지 말고 그거를 정치적 꼼수라는 표현을 썼죠. 사실상 이재명이 꼼수를 썼는데 8월에 나를 영장 청구를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이달 안에 8월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국회니까. 그래서 8월 임시국회를 일시 중단시키면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로 직행을 하죠. 그러나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은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거치면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가결되면은 제1야당 대표가 제1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사실상 구속시켜 하는 이렇게 정치적 탄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부결을 시키면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부결시키면은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전체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 체포동의안은 안 하고 빨리 국회 회기를 쪼갤 수 있는 8월에 빨리 나 영장법원에 가겠다 이 이야기인데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 만약 거기서 구속되더라도 이 사법적 처벌만 받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 체포동의안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플랜 B 정청래를 내세우든 해서 당을 대리해서 본인을 대리한 대표를 내세워서 본인은 사퇴를 하고 감옥에서 수름 청정을 해서 옥중 공천도 하겠다. 이런 구상이 플랜 B입니다. 자, 그런 것을 실행을 하려면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안 가야죠.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서 가결이 돼버리면은 그런 구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정치적 탄핵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조간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 민주당에서 벼르고 벼르는 야권 그 좌파 진영에서 잔뜩 벼르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시작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합니다. 하루에 끝나죠.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이동관 청문회 여야 언론 장악 학폭 의혹 격돌할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는데 그동안 뭐 이런저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죠. 야권에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한다. 자녀 학교 폭력 이 여러 가지 의혹을 두고 격돌을 할 텐데 그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그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 좌편향됐던 언론, 환경,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그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녀 학폭 사건 무마를 위해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것도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이 종교조 출신 이 교사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피해를 받았다는 학생조차도 그런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그래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정치 공세일 뿐이고 낙마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없다. 특히 이제 그 이동관 후보자가 전임 정부 시절에 편향성이 짙어진 공영방송을 문재인 때 완전히 좌편향으로 만든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정인, 참고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야가 서로 상대방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인들을 정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양쪽이 같이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정인 명단 합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인 참고인 없으니까 민주당이 정치적 그 공세만 막 취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방통위원장은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정식 업무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동안 기울어진 그 특히 공영방송의 이 그 좌편향 이것이 바로 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것을 위한 정지 작업도 지금 이미 시작이 됐죠. KBS와 KBS 이사진 그리고 MBC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쪽에 대한 교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심의위원장도 지금 좌편향돼 있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정현주 방송심의위원장을 해촉을 시켰습니다.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 그때 드러났죠. 그리고 이강복 부위원장도 해촉을 시켰습니다. 자, 정현주는 한겨레 신문 논설 주간 출신인데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편파 보도를 일삼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해임이 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그 정현주를 방심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 선임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했습니다. 뭐 업무 추진비, 뭐 그 법인카드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뭐 그런 혐의들이 그런 그 일들이 전부 다 이 해촉 대상이 해촉의 사유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정현주 또 떠나면서 저주를 퍼붓고 떠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미련이 엄청 남았겠죠. 저주를 퍼붓고 떠납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1년 3개월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원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년 동안 금감원 부원장으로 있어놓고 그 연봉 3억 받으면서 수치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현주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가면서 아예 저주를 퍼뜨렸습니다. 자,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
정연주, 윤해촉 직후에 동아일보 해직 후 박정희 저격대, KBS 사장 해임한 MB는 감옥행,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악담, 저주, 이것을 막 쏟아냈습니다. 물러나면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동안 이 편파적인 이 심의 활동을 해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 업무 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써서 그것 때문에 해촉이 됐는데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담, 저주, 또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워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3년 8개월짜리 대통령이 진시황 노릇한다. 거의 뭐 악담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 있었으니까 그 패널 편파 문제 라디오 같은데 거의 뭐 8대2 패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이런 사람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1975년 3월에 이 동아일보에서 해직이 됐는데 그때 동아일보 해직 사태가 있었죠. 유신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들을 집단 해고한 권력의 핵심 박정희 대통령은 그 뒤 저격당해 세상을 떠났다. 또 2008년 8월에 그때 MB 또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 그 KBS 사장으로서 편파 방송을 하다가 쫓겨났죠.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때 해임됐는데 그때 나를 해임시킨 그는 MB는 결국 감옥에 갔다. 그러니까 자기를 해임한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저격을 당했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이 나를 해임했으니까는 어떻게 되나 보자. 악담, 저주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방송심의위원장에 지금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송과 통신의 그 어떤 편향성 이런 것을 바로잡는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동안 그 지위를 마음껏 누리다가 지금 물러나게 되니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떠났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는 단독 기사로 1, 3면에 걸쳐서 북한의 이상 징후를 보도를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1면 톱 기사와 3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면 톱은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 정황. 그리고 3면 기사는 그 김정은 공개 활동 절반으로 뚝 주변엔 방탄 가방 추정 경호원. 그래서 사진까지 지금 새롭죠. 방탄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원들 사진. 이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이 한 달여 전에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위급을 겨냥했을 가능성. 이 고위급이라면 평양에서 고위급이라면 김정은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탄 가방을 든 경호인들도 속속 배치를 하고 북한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곽 지역에서 산발적인 주민 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감시 통제가 철저한 평양 인근에서 테러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새로운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는 등 신변 불안을 느낀 정황도 포착이 됐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32회 공개 활동을 가졌는데 예년에는 평균 62회를 가졌다고 하니까 절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또 군사 분야 활동이 경제보다 7배 많았다. 이 가방을 든 경호원들은 일본 폭탄 테러 뒤에 그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도 생전에 수차례 그를 겨냥한 암살 시도로 강박증에 시달려서 경호를 강화하고 비밀스러운 이동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곁에 있는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북한 매체 등에 의해서 노출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장악한 그때 폭발물 투척 사건이 있었죠. 그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시행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최근 수행하는 경호 인력을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 자, 북한에서 어떤 모종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중간 기사.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2개 문건 낸다. 미국 3국 회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날 될 것.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죠. 대통령실에서는 3국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런 제목의 공동문서 2건을 채택을 한다. 자, 윤석열 대통령 8.15 그 강복절 그 오전에 기념식을 했는데, 그때 그 아버지 윤교정 교수는 위독한 상태였죠. 그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상태였는데, 연설을 마치고 그 서울대 병원으로 갔을 때 간 후에 20분 후에 윤교정 교수가 별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3일장을 치렀는데, 딱 발인을 한 날이 어제, 그리고 어제 미국으로 출발을 해야지 오늘 도착을 하죠. 그래야지 이 미국 일본 정상과 정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교정 교수가 마지막 별세할 때까지도 이 대통령인 아이들의 일정에 마쳤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